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에 아주 큰 주목을 받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우주 여행과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이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20일 드디어 이 우주 여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 베이조스는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본인이 직접 세운 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들 형제가 탑승하는 이 뉴 셰퍼드 유인 캡슐은 승객 4명을 태우고 고도 100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이라는 곳인데 네. 캡슐은 여기서 한 10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준궤도 우주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7월 20일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당시 5살이었던 베이조스는 이 장면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우주 사업의 경쟁자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나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보다 먼저 이 우주로 향하게 되는 건데요. 네. 특히 제프 베이조스는 다음 달 5일이면 아마존 CEO직에서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잊지 못할 이 은퇴 기념 여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주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안전 문제잖아요. 네. 창업주가 직접 여행에 성공하면 이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새롭게 발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알파 변이보다 한 60%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직은 좀 용어들이 생소한 편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 그동안은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변이 이렇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곳을 따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스 문자로 대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학술적인 이름을 보면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역명을 넣으면 그 나라에 좀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 네. 그래서 영국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남아공 변이는 베타, 또 올해 1월에 확인됐던 이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감마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이 지난달에 추가로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영국의 감염병 학자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인도별 변이인 델타가 영국발 변이인 알파보다 전염성이 60% 정도 높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알파 변이는 영국에 코로나19 2차 유행을 불러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유행이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는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효과 때문에 아마 사망자는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엡실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겠군요. 네, 실제로 지금은 네. 이 순서대로 한 10개 정도, 10번째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이 기타 변이들도 지금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죠.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국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신을 맞고도 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 때문에 좀 불안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 의료 인력과 경찰관 등 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사람도 전혀 안 맞은 사람보다는 감염률이 81%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는 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몸속의 바이러스 양이 40%나 적었고요. 이 열이 날 확률도 58% 낮아서 아주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 감염 후에 침대에 누워서 보낸 날을 세어봤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이틀 정도는 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네. 네. 그러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3주 정도는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 서울시가 이른바 상생 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뭐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어떤 상생 방역을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먼저 시작하는 곳은 이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입니다.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지역의 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참여할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별로 170여 곳씩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 파악이나 뭐 관리가 쉬워서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 이렇게 선정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해당 시설들은 이 마스크 착용과 환기 같이 기본 방역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요. 또 10시 이후에 연장된 영업 시간에는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상생 방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부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백신 접종률도 아직은 좀 낮은 상태인데 이런 상생 방역이 좀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야말로 좀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조율해야겠습니다. 네. 자, 올여름 휴가철에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름철 갈 만한 안심 관광지가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좀 무더운 여름에 이 안전하고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른바 이 여름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25곳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먼저 대표적인 곳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서울 마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길인데요. 예. 이 상암동 하늘공원에 위치한 이 메타세콰이어 길은 초여름에 가장 걷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이게 회사 근처잖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 다른 곳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24번째로 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장항 습지가 있고요. 또 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서해 구럽도도 이번에 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강원도 횡성의 국립 청태산 자연휴양림, 또 충북 괴산의 갈론구곡, 또 경북 울진의 나곡해수욕장 뭐 이런 곳들이 모두 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이 관광공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은 좀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에서도 뭐 섬이라든가 바다, 계곡과 같이 여름 휴양지로 좀 즐길 만한 곳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제한된다거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 몰랐던 여행 명소를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